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67회차 서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124페이지 섭대승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가사 지론까지 했지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유가사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 우리가 유식학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유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유식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식사상을 크게 보면 지금 성철 스님께서 유식사상에 관련된 문장들을 이 책, 저 책에서 전부 끌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식이다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은 시계작용에 의한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심의식작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의식작용. 심의식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식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식을 만드는 본체는 뭐냐면 오근이에요. 오근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은 식을 뭐예요? 만들기 전에 작용이다. 그럼 식을 만들기 전에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탐욕심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오욕락을 만드는 근원이 돼요. 오욕락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얻을 때는 오근 5개의 뿔이 이게 눈, 귀, 코, 여, 몸이에요. 바로 눈, 귀, 코, 여, 몸의 5가지 뿌리가 힘이 가해졌을 때 우리는 선쪽으로도 가고 악쪽으로 갈 수 있는데 눈, 귀, 코, 여, 몸은 그냥 그대로 두면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 눈, 귀, 코, 여, 몸에 작용이 있어요? 전혀 없지 않아요? 이것을 식의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5종류이기 때문에 전오식이라고 해요. 식을 아직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식이다 하는 것은 이 식의작용이다 하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 여기에다가 뭐가 가세가 되느냐 하면 어떻게 돼요?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가세가 돼요. 의.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 가운데 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이 눈으로 보면 보여요. 죽은 사람이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사물이 보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귀가 열려 있는데 일어나라고 그만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들릴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 버리면 나무 토막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맛도 못 느끼고 꼬집어도 감각도 없어요. 이것을 전오식 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눈, 귀, 코, 여, 몸 작용이 전부 뭐예요?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육식이라고 해요. 육식. 그래서 크다, 작다, 초록색이다,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느끼냐면 육식에서 느껴요.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근데 그것만 느낄 뿐이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끌고 나오려면 어디에서 하느냐? 말라에서요. 말라. 마나라라고 하죠. 칠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쁘네. 저 집에 가져갈까? 이렇게 한 생각이 또 붙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말하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 야단 한번 쳐줄까? 그게 다 칠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욕했네 까지는 육식의 작용이에요. 저런 못된 사람이 있어? 못되다 잘되다 분별을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만드는 의식, 분별식. 이게 사량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분별하는 작용. 이걸 칠식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야단을 치거나 칭찬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속이 편안하고 아직 분이 안 풀리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팔식이에요. 이것이 아뢰야식이에요. 아뢰야. 이것이 함장식이다라고 해요. 함장식. 팔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육식이 보고 칠식이 분별을 해서 팔식으로 저장을 시켜놨는데 우리의 업은 전부 어디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팔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의식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레아식, 팔식의 함장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중생성이에요. 본성으로 가면 중생성은 뭐예요? 만들어진 마음을 중생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은 뭐예요? 무작위의 마음,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의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해요. 그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의 마음을 우리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달리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담지 않았을 때, 마음에 담지 않았을 때 본래 마음. 또한 아레야식, 함장식이 저장이 돼 있긴 돼 있는데 아레야식 작용에 의해서 일체 끌려다니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본래 면목이다라고 해요. 본래 면목과 똑같다, 본성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유가사 지론을 놓고 보면 자, 여러분들의 식의 작용, 의의 작용, 심의 작용을 말로 표현을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딱 보니까 이뻐? 어떻게 할까? 한번 사귀어 볼까? 도전을 했어. 그래서 차를 한 잔 먹었어. 희망이 부풀어 올라. 딱지를 맞았어. 이걸 끊어? 아니면 그냥 계속 도전해? 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하는 상황이 얼만큼 좋아하는지, 얼마만큼 무게로 좋아하는지, 물론 글로 보면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의 내 아픈 마음만큼 사랑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무게나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잰단 말이에요. 그 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가사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가사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이 대단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마음을 우리는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불가지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달리 얘기하면 유가사지론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의식 작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한 이러한 것이 나타낼 수는 없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식의 작용이고 어디까지가 의의 작용이고 어디까지가 심의 작용이냐? 이걸 딱 잘라서 얘기를 못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짬빵이 돼서 합성이 돼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예요? 섭대승론이에요. 쪼갤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하나로 다 나타낸다. 이게 섭대승론이에요. 섭대승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자고요. 자, 야차 화합식이 시 1절 종자식이며 즉시 아레아식이니라 시고로 성취차 화합식은 비시의식이요 단시 이숙식이니 시 1절 종자식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화합식이 무슨 화합식이? 심의식이 짬빵이 된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근원이 돼서 업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슬픔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뿌리예요. 종자예요. 종자인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함장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레야식이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레야식이 없으면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어요. 윤회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속상하면 악귀가 되었다가 싸움질하고 그러면 지옥이 되었다가 기쁨이 일어나면 천상으로 갔다가 여여해지면 수라가 되기도 하고 에이 싸우는 거 멈춰야지 내가 이렇게 싸우면 뭐해?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었다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레야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합식의 성취는 의식이 아니고 의와 식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다만 이숙식이니 이숙식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아레야식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아레야식에서. 이숙은 뭐라고 했어요? 원인하고 결과가 다르게 일어나는 걸 이숙이다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녁 때 술을 먹고 왔어요. 아, 왜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아, 오늘 잔소리 하지 마! 해가지고 화 잔뜩 나서 하면 아내가 남편이 화를 내니까 똑같이 화를 내야 선인성과 악인악과가 되잖아요? 야, 오늘 분위기 보면 말 괜히 잘못 붙였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서는 다르게 나와. 이게 다 이숙식이야.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아레야식 작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위기 시끄러우니 이제 나중에 또 배워요. 괜히 거기서 큰 소리 나면 더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애기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중에 우리 얘기하고 우리 아들 최고지. 아무 원인도 없이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숙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배우게 돼. 여러분들 무성인들이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걸 보죠? 이게 유식의 작용이에요. 이것도 다 그냥 가르쳐 줄 거예요. 뭐 정말 귀신이 있어서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야. 참뭐 자기의 뭐예요? 망상? 분별 작용에 의해서 혼자 만들어서 혼자 쇼를 하고 혼자 보고 혼자 듣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유식의 작용이야. 배울 거야. 그러니까 뭐 신이 들려서 헛소리한다.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뭐가 씌었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했으니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 자 이제 성유식론으로 가요. 성유식론. 유식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유식이. 자 관은 이 인고로 차중에 차서로 아의 집장이 지잡 염종하여 능변 과식을 명이 이숙이니라 초는 아레야식이니 여기에서 아의 집장을 잘 한번 보세요. 이숙이며 일절 종인이라 일체 종인이라 그랬어요. 과가 원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또 설하되 아의 집장이 잡념 종자를 가졌다. 이게 뭘까요? 아의 집장?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요. 제가 자꾸 부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든지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든지 그러면 싸움이 이어져요? 그치게 돼요? 그럼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에 빠지면 싸움이 멈춰요? 계속돼요?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폭언이 나오고 심지어 행위로까지도 이어지게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나 이런 거를 존중하고 집착하면서 빠지는 게 아의 집장이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잡염종자다. 잡염.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고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을 진하게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다툼이 되는데 잡염종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죠. 저 양반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도대체 지난번엔 뭘 가지고 나한테 난리치더니 요번엔 또 뭘 가지고 난리치네? 아, 저 사람 저 아내가 맨날 집에서 바가지 긁을 것만 생각하나 어떻게 뭘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바가지를 긁어? 하고 그 일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까지 자꾸 일어나지요. 잡염이에요. 능히 과보식으로 변하는 것을 이숙이라 한다. 그런 것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과가 만들어져요. 당신 어디 이번 분이야?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랬잖아 하면서 같이 겹치기로 뭐예요? 결과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과보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보태져서 막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이것을 이숙이라 한다. 처음은 아뢰아식이니 이숙이며 일치의 종자이라. 이런 것은 전부 아뢰아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뢰아식이 있으면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옛날 게 존재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이게 심해. 예. 그래서 모든 근원은 다 아뢰아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의 집장이란 무시이래로 중생들이 어떤 불멸하는 실화가 있다고 애착하는 것이 멸하지 않는 실제 무엇가 있다라고 애착하는 것이 마치 귀한 것을 넣어둔 창고를 견고히 지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쁜 일, 슬픈 일 잊어먹어요? 마음속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잊어먹으려고 그래도 안 잊어먹혀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뭐라 그러냐? 집장에 빠져서, 집착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아의 집장이 강한 사람이 뭐예요? 학교 가서 설명 들은 거 집착이 강하면 잘 안 잊어먹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집착력이 없이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흘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집착력이 있어요, 없어요?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것이 약해지니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온순해지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점잖다는 건 뭐예요? 젊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잘 잊어먹으니까 화를 내고 싶어도 화낼 건들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맹맹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듣는 것도 적어지고 보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는 거죠. 아의 집장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번뇌가 뭐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다투면 사내 안 사내 뭐 난리를 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게 얼마인데 내가 왜 억울하게 집을 나가 그냥 대충 보내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안 살 것처럼 싸우다가도 뭐예요? 아이 지금에 와서 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자꾸 미약해져요. 마치 산꼭대기에 삐죽삐죽 돌이 모난 돌이었다가 비바람에 의해서 골짜기 따라 흘러내려오다 보면 저 바닷가 가면 콩자갈이 되는 것처럼 아의 집장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 마음이 온화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못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찢어지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범의 종자란 여러 가지 선이나 악의 원인을 말하며 이것이 선이나 악과는 다른 부귀빈천 등의 과보로 나타나므로 이숙이다라고 한다. 예를 하나 들어서 노력도 하나도 안 했는데 길 가다 뭘 주웠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그 안에도 뭔가 원인은 있겠지만 이런 걸 이숙이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난 스님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난 힘들게 사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내 노력에 비해서 내 결과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유식론 대정장 30일에 보면 혹명 이숙식이니 능인생사 선불 선업하며 이숙과곤이라 혹은 이숙식이라 이름하니 능히 생사의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을 이끌어서 과보를 다르게 익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있지만
선악을 함께 뭉쳐가지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이숙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숙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숙식은 어째서 행위의 원인이 인이 선이과 악인데 그 과보는 왜 선과 악이지 않고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인가? 좀 다르게 읽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되면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되어야 되는데 왜 무기의 과거가 형성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까닭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에서 항상 생사유전하는 과거의 주체가 만약 선하다면 항상 즐거움만을 초래하고 만약 악하다면 항상 괴로움만을 수반하여 영원토록 반복되어 마침내 수도하여 향상하고 증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숙은 그 업의 원인은 선이나 악이지만 과보는 무기성인 것이다. 무기가 이루어진 거다. 자, 제가 하나 비근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다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다라고. 세계 뭐 여기저기 여러 나라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문화 잘 돼 있어요. 뭐 선진국이라 하는 유럽이라고 하는데도 정말 힘들어요. 밖에 나가면 공중 화장실이라는 게 없고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 1유로에서 2유로를 내요. 유럽 쪽에 화장실 가면.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는 것도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은요. 중국하고 같아. 위에까지 없어. 여기만 있어. 앉아서만 안 보여. 쓰면은 채 보여.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처음에 갔을 때 보면 문짝도 없었어요. 그냥 양쪽에 다리 쭉 있어가지고 쭉 저쪽 앞에서 어디로 앞으로 보세요 그것뿐이 없어. 그래서 쭉 앞만 보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농촌에서 형제가 화장실 가면 성은 저쪽 보고 난 이쪽 보고 우리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하듯이 그런 식이라 그랬었어요. 중국도. 화장실 문화 우리처럼 깨끗한 거 없다. 그러면 화장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깨끗한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원래부터 깨끗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옛날에 공용 화장실 보면 얼마나 엉뚱한 데다 해놓느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그거예요. 조준을 잘하자는 거. 화장실 가면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옆에다 하도 얹혀놔서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하는 인식이 지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변해갔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숙이에요. 이숙. 더러운 곳은 더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깨끗해요. 반대로 여러분들 주방에 설거지 회피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보면 찌꺼기니 뭐 밥알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방에 잔뜩 쌓여놓은 사람이 있어. 그럼 주방이 깨끗한 곳이 더러운 것이 항상 빛이 반짝반짝 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거 잔뜩 늘어놓으면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럼 깨끗해야 되는 것이 더럽게 돼 있어. 이게 이숙식이에요. 원인과 다르게 결과가 있는 거. 이게 이숙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확실히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종류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이숙의 과정이 그렇게 세 종류로 바뀌어 가요.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숙이 형성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장에 안 나타나는 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무기성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저녁 때 신랑이 퇴근하는데 아내가 막 난리를 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맞받아치지 않고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요. 그럼 언제 터질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기성이에요. 이게 무기업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서운 사람은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무섭다라고 해요?
말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투개를 길러줘요. 투개. 투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싸움닭이잖아요. 싸움닭. 싸움닭을 길러도 왕이 정말 자기 닭이 가장 잘 싸우는 닭으로 만들게 조련을 시키는데 그 담당자한테 시키게 이러니까 나가서 하여간 뭐 싸우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참 길들여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투개장에 나와가지고 닭이 한번 탁 지나가기만 하면 다른 닭들이 어떻게 돼요? 오금을 막 저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더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투개장에 딱 와서 있는데 그냥 다른 닭들이 겁먹고 나오지를 못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응? 말 많은 사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못해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 못 된다라고 해요? 시침이 된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시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침이가 뭔데? 예? 예? 척? 옛날에 중국에는 귀뚜라미 싸움을 많이 시켰어요. 또 투개를 많이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고려시대 같은 데에서는 지금은 뭐 경만이 뭐니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아요? 투기를?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성행했던 게 제일 부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매로 인해서 사냥을 하는 거. 매를 어려서부터 키워요. 웬만한 부자는 매를 사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새끼 때서부터 이거를 키워요. 키워가지고 자기 매를 만들어. 그래서 사인을 하나 주면 쫙 날다 뭘 탁 낚아채우죠. 그럼 걸어요. 매 있는 사람들끼리 걸어가지고 내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매가 더 많이 잡냐 해가지고 결국 자기 매가 많이 잡아오는 사람이 이기면 건 돈을 다 그 사람이 가져가고 또 그 사람들이 내기를 할 때 옆에서 뭐예요? 돈을 걸어요. A한테 걸고 B한테 걸고 막 이렇게 걸어. 그러면 그 매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숙달시켰기 때문에 보면 자기 말을 잘 따르는데 그 매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훔쳐가가지고 옛날에는 매에다 이름을 어떻게 써놔. 그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요. 끈을 하나 달아놓든지 응? 뭐 이름을 써서 목에다 걸든지. 그럼 훔쳐가면 발각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그 표난 이름표니 이런 것을 떼어 없애버려요. 그리고 지가 잡고 있어요. 그럼 표 나요 안 나요? 그 이름표를 시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훔쳐가 놓고 저 시침이 떼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시침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시침이 떼놓고 안 뗀 척한다 이거지요. 자기 이름표 떼놓고 안 뗀 척한다. 이게 시침이에요. 이것도 유식하게 나오는 거겠죠. 마음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가범이 처처경 중에 설심의식 삼종별이 하시니 집기를 명시며 사량을 명요 요별을 명시기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박가범이 누굴까요? 실제로 박가범이라 하는 사람이 중국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호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달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박가범이라고 표현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 나왔을 때 박가범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알아들으시면 돼. 그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냥 무효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리는 게 제가
바가범이 곳곳의 경 가운데에서 심의식 세 가지 다른 뜻을 설명하였다라고 했어요. 모아 일으키는 것을 심이라 하는 것이요. 팔식이요. 또 사량을 의라 하며 분별식이에요. 사량, 의. 요별을 식이라 하느니라. 봤어요. 딱 봤어. 파랗다 까맣다. 요 딱 하는 거는 육식의 작용이고 저것을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은 칠식의 작용이고 해서 결과를 갖다 마음에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팔식이다. 쉽게 구분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분돼야 안 돼요. 너무 쉽게 해드리는데 시삼별식의 여시삼이가 수통팔식이나 이수승연하면 제8을 명심이니 집제 법종하여 기재법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다른 식의 세 가지 뜻은 비록 팔식 전체에 통하나 수승함을 따라서 밝히면 팔식은 심이라 하나니 모든 법의 종자를 모아 모든 법을 일으키는 까닭이요. 여태 설명드린 거 그거예요. 제7은 명인이 연장식 등하여 항심사량하여 위하등고요. 여욕은 명식인 여육별경에 추동간단하 요별정본이라. 칠식을 의라 이름하니 의 그지 않아요? 의 이름하니 장식 등을 반연하며 항상 살피고 사랑하여 자로 삼는 까닭이며 남은 여섯은 식이라 이름하니 이것은 분별하고 한다는 이야기고 남은 것은 식이라 육식이라 하니 여섯 가지 다른 경계에 거칠게 움직여 눈, 귀, 코, 몸뜻 간격이 끊어져 분별하며 유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쁘다 파랗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순간 끊어지죠. 다른 생각이 또 들죠. 다른 어떤 처한 여건에 바뀌어지죠.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유가 중에 설하되 장식은 설명심이요 사량성은 명이요 능료 별제 경상은 시설 명의식이다. 능가경 개송 중에 말하되 장식은 심이라 이름하고 사량성은 의라 이름하고 자, 다 장, 함장이라고 그랬어요. 함장. 바로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는 식, 함장. 함장은 심이라라고 하고 심, 팔식은 심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량성은 의라 하고 사량, 분별식은 의라라고 하고 능히 모든 경계에 상을 요별하면 식이라고 하느니라. 자, 요것을 식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건 미리 설명한 거 다시 보충 설명되는 거죠.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바가범이란 범어, 바가바트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세존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특이할 것은 제7식이 8식인 장식을 반연하여 나라고 삼는다. 무슨 얘기냐? 자, 8식은 저장되어 있는데 나와 내 것, 우리 것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존심 상한다 하는 게 식이 창고에 있기는 하지만 이 창고에 있는 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러한 분별을 하는 놈은 누구예요? 칠식이래요. 칠식. 저는 못됐어. 저 사람 훌륭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 안 둬. 이런 분별은 누가 다 해요? 칠식에서 하는 그 얘기예요. 팔식은 저장식이기 때문에 팔식이 안 움직여요. 칠식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칠식이 팔식인 장식을 반연하며 나라고 삼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법론사의 주장이다. 호법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유식술기. 유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유식술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성철 스님 배일문제 6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